2년 전 일입니다. 69세의 박철호 할아버지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왼쪽 팔을 끌면서 걸으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하셨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어제 아침 식사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말이 안 나오셨어요.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뇌경색이래요.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혈관 내부가 기름 찌꺼기로 심하게 좁아져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고지혈증 진단받으신 적 있으세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5년 전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 약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식사 조절하면 된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건강하신 편이라서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산책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단을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식빵에 잼, 달달한 커피, 저녁엔 된장찌개에 밥 2공기, 간식으로 과자나 빵. 5년 동안 이 식단이 할아버지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결말이 예상과 다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30년차 내과 전문의예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아프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둘째, 혈관을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셋째, 혈관을 되살리는 5가지 황금 원칙.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철호 할아버지 이야기,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꼭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지 받아오셨는데 서랍 속에 넣어두고 다시 안 꺼내보신 적이요? 총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습니다. 중성지방이 경계선입니다. 아직 약은 필요 없습니다. 의사한테 이런 말 들으시면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거예요. 아, 아직 괜찮구나.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히 밥 드시고 산책하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평소에 특별한 병도 없었어요. 혈압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당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의 혈관을 열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고지혈증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 아프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이거 적어두세요. 여러분 세대는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전쟁 후 세대,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셨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겪으셨으니까 밥 든든히 먹는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고 반찬 짭짤하게 드시고 그게 그 시대의 건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식단이 혈관을 막고 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바꾸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빼고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집에 처음 이사 가면 수도관이 반짝반짝 깨끗하잖아요. 물도 콸콸 잘 나오고 막히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20년, 30년 그 집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물때가 끼고 이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안 보여요. 물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 안쪽 벽에 때가 점점 두껍게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겠죠. 물줄기가 예전만 못해지고 심하면 물이 졸졸졸 나오다가 더 심하면 아예 안 나오기도 해요. 수도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벽이 탄력 있고 부드러워서 피가 잘 흘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 안쪽에 나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혈관에 때가 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급사입니다. 고지혈증은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적어두세요. 자, 이제 혈관을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정확히 끊어도 혈액검사 수치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필요하시면 펜 준비하세요. 첫 번째, 아침에 먹는 달콤한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빵, 잼, 꿀, 시리얼, 달달한 커피. 이 조합을 건강한 아침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몸에는 이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에 단순 탄수화물과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중성지방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아침에 달콤한 빵 먹고 점심 전에 배가 더 고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몸은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게 돼요. 이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지방 찌꺼기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침 달콤한 탄수화물. 첫 번째, 혈관 파괴 습관. 적어두세요. 두 번째, 저녁에 먹는 국과 반찬 위주의 식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건강식 아니냐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국과 찌개는 대부분 나트륨이 높고 기름이 숨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간 기름이 문제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저장하려는 상태로 전환되어 있어요. 그 결과 섭취한 지방과 탄수화물은 태워지지 않고 혈액 속 지방으로 남게 됩니다. 게다가 짠 음식은 혈관 내벽을 자극해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이 손상 부위에 LDL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게 돼요. 즉, 국과 반찬 위주의 저녁 식사는 혈관을 상처내고 그 상처 위에 기름을 덮는 이중 공격이 됩니다. 저녁 국물 위주 식사. 두 번째, 혈관 파괴 습관. 적어두세요. 세 번째, 운동을 대신한다고 믿는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집안일을 많이 해요. 나는 시장도 걸어 다녀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관리에서 이 정도 활동은 운동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혈액 속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심박수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몸이 따뜻해지며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집안일이나 잠깐 걷는 이동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방이 연료로 쓰이지 않아요. 결국 운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혈액 속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더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식사 조절이 느슨해져요. 오늘은 움직였으니까 조금 먹어도 되겠지? 이 생각이 혈관을 다시 한번 배신하게 만듭니다. 생활 속 움직임으로 운동 대체. 세 번째, 혈관 파괴 습관. 적어두세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습관. 하나, 아침에 달콤한 탄수화물. 둘, 저녁에 국과 반찬 위주 식사. 셋, 운동을 대신한다고 믿는 불충분한 활동. 이 조합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최악의 생활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너무나 평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패턴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자, 이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혈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막연한 노력이나 일시적인 다짐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적용하는 혈관 회복의 기본 공식입니다. 필요하시면 펜 준비하세요. 첫 번째 원칙,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관리에서 먹는 순서는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해요.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지방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식사를 시작할 때 고기나 생선, 두부나 계란, 그리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밥이나 면을 드시면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 작은 순서 변화 하나만으로도 중성지방 수치는 눈에 띄게 달라져요. 단백질, 채소 먼저, 밥은 나중에 적어두세요. 두 번째 원칙, 지방을 줄이지 말고 지방의 종류를 바꾸세요. 고지혈증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기름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혈관을 더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방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예요. 튀김, 가공육, 마가린, 과자에 들어있는 지방. 이런 지방들은 혈관 벽에 염증을 만들고 LDL 콜레스테롤을 더 쉽게 산화시킵니다. 반면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지방들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지방을 완전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지방으로 교체하는 것. 나쁜 지방 빼고 좋은 지방 넣고 적어두세요. 세 번째 원칙, 저녁 식사의 양과 시간을 통제하세요. 혈관 회복에서 저녁 식사는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은 거의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혈액 속 지방이 밤새 과도하게 머무르지 않아요. 또한 저녁 식사에서는 국과 찌개를 습관처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국물은 혈관을 자극하고 체의 균형을 깨트려요.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 적어두세요. 네 번째 원칙, 운동은 시간보다 강도와 지속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혈액 속 지방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해요. 숨이 약간 차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
이 상태가 최소 2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격렬한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오르막 걷기. 이 정도 강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에요. 숨 찰 정도로 20분 이상 걷기. 적어두세요. 5번째 원칙. 공복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이 원칙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회복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하루 중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액 속 중성지방과 간에 쌓인 지방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무리한 단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마치고 아침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아침 8시에 식사를 시작하면 13시간 공복이 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혈관 회복을 가속화해요. 저녁 일찍, 아침 늦게, 공복 시간 확보, 적어두세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혈관을 되살리는 5가지 황금 원칙. 1. 먹는 순서를 바꾸기. 단백질, 채소 먼저. 2. 지방의 종류를 바꾸기. 나쁜 지방 빼고 좋은 지방 넣고. 3. 저녁 식사 통제하기.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 4. 효과적인 운동하기. 숨찰 정도로 20분 이상. 5. 공복 시간 확보하기. 저녁 일찍, 아침 늦게. 이 5가지 기억하세요. 여기서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해요? 아침에 뭘 먹고 저녁에 뭘 먹어야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주일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예시를 드릴게요. 따라하시기 쉽게요.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잘못된 아침의 예를 볼게요. 식빵 한 조각, 잼, 달달한 커피. 이 조합은 간단해 보이지만 혈관에는 가장 나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하나, 섬유질 하나.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삶은 달걀 2개, 김이나 나물 조금, 그리고 밥은 소량. 아니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 베리를 약간. 이렇게 시작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주심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식사입니다. 하지만 자유롭다는 말이 무질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점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국수, 볶음밥, 덮밥. 이런 메뉴는 먹고 나서는 든든하지만 2시간 후에는 피곤함과 졸림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과 중성지방이 함께 올라갔다는 신호예요. 점심 식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손바닥 크기 하나. 채소 접시의 절반. 밥이나 면 주먹 크기 하나. 이 비율만 지켜도 혈액검사 수치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외식을 할 때는 튀김보다는 구이, 볶음보다는 찜. 이 선택 하나가 혈관을 지켜줍니다. 저녁 식사의 전략입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저녁은 줄이는 식사가 아니라 바꾸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굶거나 아예 대충 때우려고 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녁은 가볍되 영양은 충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선구이 소량, 두부나 콩 요리, 익힌 채소. 밥은 가능하면 아주 소량 또는 생략. 국과 찌개는 매일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라면, 국물 음식, 야식. 이 3가지는 혈관 회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간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간식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과자, 빵, 달콤한 음료,
이것들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칩니다. 견과류 소량,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이런 간식은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유지해줘요. 간식의 목적은 즐거움이 아니라 혈당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드세요. 혈관이 건강해지려면 물이 충분해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물 6컵에서 8컵 정도 드시면 좋아요. 물 하루 8잔. 이것도 적어두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고지혈증 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두려워하세요. 간이 나빠진다, 근육이 녹는다,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선가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고지혈증이 가져오는 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에요. 고지혈증 치료의 목표는 단순한 숫자 조절이 아닙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며 이미 생긴 찌꺼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즉, 혈관을 보호하는 치료입니다. 물론 식단과 운동만으로 수치가 잘 조절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약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약을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혈관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나이에 뭘 해봤자 달라지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혈관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나아짐은 여러분의 일상을 분명히 바꿔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70대 후반에 식단을 바꾸시고 수치가 좋아지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60대 후반에 운동 시작하셔서 심근경색 위험에서 벗어나신 분도 계셨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고지혈증 관리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배우자분과 함께 식단을 바꾸시고 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면 더 의지가 생기실 거예요. 가족의 응원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한식 재료로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생선, 두부, 채소, 견과류, 이것들로 충분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것들로 혈관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거의 끝났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박철호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69세,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분. 5년 동안 고지혈증을 방치하셨던 분. 이분한테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아침에 달콤한 빵 대신 삶은 달걀 2개랑 채소. 저녁에 국물 줄이고 생선구이랑 두부 위주로. 매일 저녁 30분씩 빠르게 걷기.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어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적응이 안 되셨거든요. 특히 저녁에 국 없이 밥 먹는 게 제일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지금 바꾸지 않으시면 다음에는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손주들 얼굴 다시 보시려면 지금 바꾸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그 말에 결심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H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갔고요. 9개월 후에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걸어서 오셨어요. 지팡이 없이요. 왼쪽 팔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손주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문자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손주 졸업식에 같이 갔어요. 1년 전에는 쓰러져서 못 갈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사람들이 울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입니다. 손주 졸업식에 같이 가는 것, 자식 결혼식에서 걸어 들어가는 것, 배우자 손잡고 산책하는 것. 이게 건강의 이유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는 이유는 오래 살려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해요. 손주가 할아버지 손잡고 가요 하고 말할 때 같이 걸어갈 수 있으려고 해요. PB 볼 건가요? 손주 졸업식에 갈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은 아프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혈관에 때가 끼는 것과 같아요.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급사로 이어집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 하나, 아침에 달콤한 탄수화물. 둘, 저녁에 국과 반찬 위주 식사. 셋, 운동을 대신한다고 믿는 불충분한 활동. 혈관을 되살리는 5가지 황금 원칙. 하나, 먹는 순서를 바꾸기. 둘, 지방의 종류를 바꾸기. 셋, 저녁 식사 통제하기. 넷, 효과적인 운동하기. 5, 공복 시간 확보하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조금이 정보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드릴게요. 첫째, 댓글에 혈관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자신에리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 습관은 무엇인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둘째,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여러분 건강 지키는 정보만 올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에게요.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50 넘은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고지혈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어요. 쓰러질 뻔한 사람이 손주 졸업식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0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어요. 혈관을 살리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거. 박철호 할아버지가 69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6개월 만에 손주 졸업식에 가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국 대신 생선구이, 밥 2공기 대신 1공기. 그게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입니다. 혈관이 살아야 심장이 살고, 심장이 살아야 뇌가 살고, 뇌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우리 함께 혈관을 지킵시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일주일 스케줄 예시를 드릴게요. 따라하시기 쉽게요. 월요일, 아침에 삶은 달걀 2개, 나물 조금,
현미밥 반 공기. 점심에 생선구이, 채소 반찬, 밥 반 공기. 저녁에 두부조림, 채소, 밥 없이. 저녁 30분 빠르게 걷기. 화요일, 아침에 그린 요거트, 견과류 한 줌, 과일 조금.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 잡곡밥 조금. 저녁에 고등어 구이, 채소, 밥 조금. 저녁 30분 빠르게 걷기. 수요일, 아침에 삶은 달걀 2개, 김, 현미밥 반 공기. 점심에 제육볶음, 채소, 밥 반 공기. 저녁에 콩나물국, 두부, 밥 없이. 저녁 30분 빠르게 걷기.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평소에 드시던 것들로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아침에 단백질 넣고, 저녁에 국물 빼고, 밥량 줄이고, 매일 30분 걷기.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편해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것을요. 그리고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수치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헬스장 가야 하나? 수영 배워야 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것과 빠르게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 정도로 걸으셔야 해요. 이 상태를 20분 이상 유지하시면 혈액 속 지방이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 이것만 매일 하셔도 3개월 후 수치가 달라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